저군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눈을 떠보니 해는 이미 져서 주위에 어둠이 깔려 있었다. 그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했으나 갑자기 왼쪽 다리가 엄청나게 아파와서 다시 정신을 잃을 뻔했다. 그와 동시에 가슴이 막힌 듯 답답함을 느껴 토해냈는데 한 모금의 붉은 피였다. 통증이 가시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른쪽 다리를 보았다. 다리가 온통 붉은 피로 젖어 있었으며 약간 이상하게 굽어 있었다. 그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내 다리가 왜 저렇게 변했지? 잠시 후에야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아까 그 소녀가 말을 몰아 내 다리를 부러뜨렸구나. 그는 온몸에 힘이 없었으며 다리와 허리가 더욱 아파왔다. 그는 자포자기했다. 살고 싶지 않다. 그냥 이렇게 누워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는 신음소리도 내지 않은 채 빨리 죽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죽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시 기절했다가 깨어나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왜 빨리 죽지 않는 거지? 왜 빨리 죽지 않는 거야? 다시 시간이 흘렀다. 난 그 두 사람과 원한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악독한 짓을 했을까? 한참 생각했으나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정형이 있었으면 쉽게 답을 찾아주었을 텐데. 나는 너무 멍청해. 정전이 생각나자 이어서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정형을 능소저와 함께 묻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일을 완성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을 수는 없잖아. 손을 내밀어 허리깨를 만져보니 정전의 뼈는 부서지지 않았다. 그는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는 억지로 일어나 앉았는데 또다시 한 모금의 피를 토해냈다. 붉은 피를 토하면 건강이 악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뱉은 것을 다시 삼킬 수는 없었다. 가장 아픈 곳은 역시 부러진 다리였다. 마치 수백 개의 칼로 다리를 찌르는 것 같았다. 그는 몸부림치며 바닥을 굴렀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죽을 수 없어.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해. 살려면 음식을 먹어야 한다. 바닥에 널려있는 고기나 새우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미 죽은 것 같았다. 그는 손에 닿는 대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생선들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다. 먼저 부러진 다리를 싸맨 다음에 이곳을 빠져나가자. 사방을 둘러보니 바닥에 각종 고기 광주리가 이쪽 저쪽 흩어져 있었다. 그쪽으로 가서 광주리에서 그물 하나를 가져다가 천천히 풀어서 부러진 다리를 묶었다. 조금 묶었다가 잠시 쉬기를 반복하며 한참을 걸려서야 다 묶을 수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부러진 다리가 다 나으려면 적어도 2달은 걸리겠는데 어디 가서 치료를 하지? 강 쪽을 보니 어선들이 줄지어 있는 것이 보였다. 배를 타면 걸어갈 필요가 없을 텐데. 그는 철장방 패거리가 다시 몰려온다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강변으로 기어갔다. 겨우 배에 도착해 배의 밧줄을 풀고는 천천히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가기 시작했다. 고개를 숙여보니 입고 있는 옷이 물에 비쳤는데 바로 보상의 승복이었다. 그는 놀라서 생각했다. 아, 맞다. 이것은 그 악독한 중놈 보상의 승복이구나. 저들은 나를 보상과 한 패거리로 본 것이구나. 손을 내밀어 자신의 대머리를 만져보았다. 그는 그제야 그 노인이 왜 자신에게 말끝마다 스님이라는 말을 붙였는지 알 수 있었다. 알고 보니 자신은 보상의 승복을 입고 중으로 변장했는데 정작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입은 옷이 바람에 휘날리자 그 소녀가 날더러 서장 혈도문이 악승이라고 했지. 보상을 보면 그들이 당연히 나쁜 놈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는 아무 이유 없이 그들에게 다리가 부러져 무척 화가 나 있었는데 그 원인을 알자 영검상 협에 대한 분노가 사라졌다. 그러나 역시 그들과 친구가 될 자신은 없었다. 작은 어선이 10여리쯤 떠내려가자 작은 마을이 보였다. 멀리서 보니 사람이 꽤 많은 모양이었다.
저구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승복을 입고 있으면 커다란 재난만 불러일으킬 테니 다른 옷으로 바꿔 입어야겠다. 배가 부두에 도착하자 작은 나무로 지팡이를 삼아 절뚝거리면서 천천히 부두를 걸어 나갔다. 사람들은 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에 붉은 피가 묻어 있는 청년 스님을 보고는 모두 놀라 얼굴빛이 변했다. 그러한 냉정한 눈빛은 저군이 오랫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는 천천히 거리를 걷다가 낡은 옷가게 하나를 발견하고 들어가서 청색 옷 한 벌을 샀다. 옷을 갈아입을 장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청색 장포를 승복 위에 덮어 입었다. 또 모자를 하나 사서 대머리를 가렸다. 그리고는 음식점 한쪽 구석에서 음식을 사 먹었다. 그는 음식점 의자에 앉자마자 어지러움을 느끼며 두모금의 피를 토해냈다. 주인장이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두부찌개와 고기 조림이었다. 저구는 고기와 쌀밥 냄새를 맡자 정신이 번쩍 들었으며 수저를 들고 밥과 반찬을 입에 넣고 몇 번 씹지 않고 넘겼다. 그때 멀리서 은은한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입속에 있던 밥을 목구멍으로 삼키려다가 생각했다. 영검쌍협이 또 왔군. 나가서 오해였다고 말할까? 아무 이유 없이 그들에게 다리가 부러졌는데. 진상을 말하지 않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하지만 그는 여지껏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괴롭힘을 너무 많이 당해왔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여지껏 억울하게 살아왔는데 한 번 더 억울하면 어때? 방울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왔다. 저구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렸다. 이때 갑자기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치고 웃으며 말했다. 스님, 당신이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셨다고 우리 나리께서 초대하셨어요. 저구는 놀라 몸을 돌렸다. 4명의 포졸이었다. 2사람은 쇠사슬을 들고 있었고 뒤에 2사람은 단도를 들고 있었다. 아이쿠! 저구는 소리치며 일어나서 상에 있던 국그릇을 왼쪽에 서 있는 포졸의 얼굴에 던졌다. 동시에 손을 구부리며 밥상을 들어 던졌다. 형주부의 포졸들이 이곳까지 나를 찾아왔구나. 다시 능퇴사의 손에 잡히면 살아남지 못한다. 밥과 밥상의 세례를 받은 포졸들은 급히 뒤로 물러섰다. 저구는 그 틈을 노려 앞으로 재빨리 뛰어나갔다. 그가 한 발짝 뛰어나갔을 때 그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다리가 부러진 것을 잊었던 것이다. 3번째 포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칼을 들고 공격해왔다. 저구는 비록 무공이 소멸되었지만 포졸을 상대하기에는 여유가 있었다. 그는 포졸 한 명의 팔을 잡고 손에 들려있던 칼을 빼앗았다. 4명의 포졸은 그가 손에 병기를 쥐는 것을 보고는 접근하지 못하고 소리쳤다. 채화음승이 사람을 죽인다. 혈도학승이 또 범죄를 저지른다. 관가 아가씨를 죽인 음승이 여기 있다. 포졸들이 소리치자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저군의 얼굴에 상처와 붉은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무서워서 감히 접근하지도 못하고 그저 멀리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저군은 포졸들이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생각했다. 이들은 형주부의 포졸이 아닌가 보다. 그는 크게 소리쳤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누가 채화음승이야? 방울 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황마 한 마리와 백마 한 마리가 동시에 이곳으로 달려왔다. 영검쌍협은 비록 말 위에 앉아 있었으나 높은 곳에서 보았으므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보았다. 2사람은 저군을 몇 번 쳐다보고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느꼈다. 금방 알 수는 없었지만 바로 부두에서 본 혈도학승임을 알았다. 포졸 한 명이 말했다. 이봐, 스님. 재미 보는 것도 좋지만 왜 재미를 보고 남의 집 낭자를 죽였어? 사나이답게 우리와 함께 지연나리에게 가보는 것이 어떤가? 다른 포졸이 말했다. 옷과 모자를 바꿔 입고 변장을 했다고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오늘은 도저히 도망 못 가. 순순히 항복하시지. 저군이 화를 내며 말했다. 무슨 엉뚱한 말을 하는 거야? 좋은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지 마. 다른 포졸이 말했다.
절대 누명이 아니야. 그저께 밤에 내 놈이 이 나으리 댁에 침입해서 2명의 딸을 죽였잖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어찌 있겠어. 영검상협은 말 위에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오빠 저 중에 무공은 별것 아니잖아요. 저자가 노인의 생명만 구해주지 않았어도 죽여버리는 것인데요. 저놈이 저렇게 나쁠 줄은 몰랐어요. 나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저 악독한 중놈이 비록 장강양호에서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수십 명을 죽였다고 해도 포졸들이면 충분하잖아. 그런데 호걸들은 왜 야단법석이지? 저 중놈을 봐서 그의 사부와 사형들도 별것 아닐 텐데. 어쩌면 저놈의 사형 중에 고수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호걸들이 우리의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겠죠. 그리고 유 아저씨, 화 아저씨에게도 부탁을 했잖아요. 양호 호걸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천하에 또 어떤 고인이 있기에 낙화유수 4분 대엽을 불러내서 상대하게 하는 거야? 히히. 우리 영검상협이면 충분하잖아요. 넌 저쪽에 가서 구경이나 하라고. 나 혼자서 저 대머리 녀석을 처치하겠어. 영검상협이 반이면 충분하고도 남아. 여기서 구경할게요. 아니야. 여기 있지 않는 것이 좋아. 나중에 무림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거론할 때 왕소풍 혼자서 저 혈도학생을 죽였다고 해야지. 수생수여협께서 이 사건에 끼어들었다고 하면 안 돼. 강호 사람들의 입이 얼마나 험한지 알고 있잖아. 맞아요. 오빠 말이 맞아요.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